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철학의 불나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의 네오입니다. 네오님, 네. 오늘은 어떤 철학자를 만나볼 예정인가요? 오늘 저희가 한번 이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소크라테스요? 네. 소크라테스 동생인가요? 동생은 아니고요. 이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와 이름이 좀 비슷하죠?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까. 저도 처음 들어봐요. 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이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소크라테스는 우선 지난번 우리가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얘기했던 그 고전기에 활동했던 소피스트 중 한 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소크라테스도 수사학을 가르쳤나요? 수사학을 가르쳤는데 네. 특이한 점 뭐냐면은 이소크라테스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해외 유학생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 밖에서 이소크라테스에게 배우고자 온 유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 중에서 네. 가장 성공한, 당대에 성공한 소피스트였어요. 성공했다는 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인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은 선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벌었는지 혹시? 자, 우선 네. 이소크라테스가요, 공역 대상자였어요.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세금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일에 돈을 이렇게 좀 내고 후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공역인데요. 당시에 아테네 시민 중에서 공역 대상자가 되려면 2달란톤 정도가 있어야 했다. 2달란톤. 탈란톤이라고 또 하죠. 탈란톤. 2탈란톤이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전혀 감이 안 오죠. 또 아무래도 이게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또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1탈란톤이 3억에서 6억 정도. 약간 왔다 갔다 하죠. 네. 3억에서 6억 정도. 그런데 공역 대상자가 되려면 재산이 2탈란톤은 있어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재산 6억에서 12억은 된다는 얘기예요? 6억에서 10에 한 평균 우리가 10억을 합시다. 예. 그죠? 평균값. 10억 원 정도가 있으면 공역 대상자가 됐다 이거죠. 제가 지금 이제 고대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공역 대상자가 아니에요. 저는 저만 축하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공역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역이 함대. 네. 아테네에서는 이게 배가 중요하거든요. 그 함선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그 공역이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공역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함대 보수를 하는 공역을 3회를 맡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함대 보수 공역을 맡으려면 1년에 대략 1억 원 정도가 그 함대 보수 공역에 들어갔다고 해요. 내야 돼요. 공역 대상자는 1억 원 정도를. 그러면 그거를 3년 동안 냈다는 얘기는 1년에 1억씩 냈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1억 원 갚으니 내줄게. 이 정도 돈이 있었다. 네, so cool. 예. 그러니까 이거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수단은 소피스트로서 네. 돈을 많이 번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당시에 이소크라테스가 법정 연설문을 집필해 줬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가해자 양쪽 모두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연설문이 필요했는데 그 연설문을 대신 집필해 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소크라테스가. 역시 수사학에 능한 소피스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직업인 것 같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돈을 일단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이소크라테스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인데 이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수업료를 내는데 그쵸. 그걸로 돈을 또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소피스트에게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유명한 가문의 그렇죠. 자제들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돈 싸들고 와서 가르쳐달라고 했겠네요. 그런데
재미난 포인트가 뭐냐. 기원전 390년경에 그러니까 이소크라테스가 교장 선생님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천재가 학교를 또 세워요. 네. 그 천재가 누굴까요? 플라톤. 플라톤입니다. 예. 플라톤이 그 유명한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뭐냐? 많은 분들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계 최초의 대학이 누구냐, 원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소크라테스가 만든 학교가 그 이전에 훨씬 유명하고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구자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세우면서 이제 돈 많은 아테네의 자제들이 초등 교육을 마치고 갈등을 하게 돼요. 이소크라테스 선생님 학교로 갈까 아니면은 플라톤 선생님 학교로 갈까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진학을 해서 네. 배움을 완성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는데 불나방님은 만약에 이제 당시 귀족 자제였다. 그럼 네. 어느 쪽 학교를 입학하고 싶어요? 저는 집에서 더 가까운 학교로 가요. 통학이 편한 학교. 네, 저 아침잠 많거든요. 네. 스마트한 학생이네요. 저의 잠은 소중하니까요. 선생은 중요하지 않고. 네. 제가 집 앞에 학교 차리면 저한테 오실 거예요? 네, 갈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유명했던 예. 이소크라테스, 예, 소피스트로서 학교까지 그렇죠. 세우고 수많은 맞아요. 유학생까지 거느렸던 이소크라테스가 왜 우리에겐 이렇게 생소한 걸까요? 도대체 이소크라테스에게 뭐가 부족했길래, 혹은 뭐가 조금 잘못됐길래 플라톤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은 걸까? 자, 이렇게 우리가 물었을 때는 자, 결국에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를 두고 네. 벌어진 입장의 차이였다. 자, 우선 필로소피라고 하는 뜻이 뭐죠? 지식에 대한 사랑. 지식에 대한 사랑.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1회 시간에 배웠죠? 맞아요. 참 잘했어요. 네. 결국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아니다 보니까 불완전한 존재예요. 네. 그래서 지식을 한 번에 얻을 수가 없어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다듬고 검토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네. 우리 요원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학이라든지 이 학문의 영역에서 봤을 때 진보해 왔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은 비교할 수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진보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럼 이제 그럼 뭐 미래에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보다. 예.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에 절대적인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제 그게 플라톤의 생각이고 그게 이제 필로소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나방님이 지금 말씀하신 필로소피가 바로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예. 이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이 필로소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는 인간이고 동물이고 네. 그런 지식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근데 저는 이소크라테스가 만약에 뉴턴 이후에 나왔다면 그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시대를 잘못하고 났기 때문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라고 그런 걸 주장한 게 아닐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이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생각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성, 네. 거기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불완전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플라톤이 말한 그런 이상적인 지식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식과 철학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며 무엇을 말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식 따위도 인간의 본성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시의적절한 의견들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며 그와 같은 분별력을 민첩하게 취하는 능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 다른 사람들이란 결국 플라톤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신의 학교와 쌍벽을 이뤘던 플라톤 학파를 저격하는 구절이다.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생각을 좀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다. 네오님, 네. 근데 방금 이 음. 인용문 안티도시스에 나온 그 지식,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우선 고대 그리스어로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에피스테메라고 불러요. 에피스테메. 에피스테메, 이게 지식이고, 네. 그다음에 의견은 독사라고 부릅니다. 독사. 독사가 의견이에요. 네. 자, 플라톤도 그렇고 이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이 지식과 의견을 두 개를 구분하고 있죠. 필로소피에 대한 이해가 둘이 다르다 보니까 지식과 의견에 대한 생각도 이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가 서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의견은 우리 각자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신념 같은 거예요. 믿음. 나는 뭐라고 생각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나는 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죠? 요게 의견이에요. 네. 플라톤에 따르면 이 의견은 절대로 철학이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지만 귀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아직 검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철학이 추구하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주관적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으려면 그걸 검토해야 된다. 계속 따져봐야 한다. 따져봐야 돼. 계속 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이다와 같은 보편성을 갖고 있는 에피스테메, 지식을 우리가 계속 획득하게 될 거야.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아니야. 또 아니야. 근데 당시에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잘 나가는 교장 선생님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요. 지식을 우리가 이제 애초에 얻을 수 없으니까 본성상 인간의 네. 본성상 우리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은 얻을 수 없어. 다만 의견을 얻을 수 있을 뿐이야. 그러면은 그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약간 만물척도설을 주장했던 프로타고라스의 생각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비슷한 게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이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의견만 있는데 그 공동체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주는 의견이 최고다. 이게 최고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죠. 프로타고라스랑.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를 생각해.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을 아까 우리 인용문에서 봤을 때 소포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을 키우려고 했다? 그냥 라는 공공의 이익을 잘 생각해내서 설파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 우리 공동체 이익을 주는 의견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웅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로 키웠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소크라테스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농경사회라서 소고기가 귀하니까 개고기를 최고의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됐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 인식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면서 더 이상 좋은 의견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소크라테스의 그 의견을 제가 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생각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단백질, 음료수도 나오고, 그렇죠. 단백질, 초코바도 나오고, 너무 단백질이 넘쳐나다 보니까 굳이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있는 개고기를 먹는 게 유익하냐, 우리에게. 지금은 더 이상 좋은 독사가 아니다, 의견이 아니다. 결국에는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필로소피를 두고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가 대립을 했고,
결국 플라톤이 승리를 한 거거든요.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플라톤의 생각이 설득력을 더 얻어서 그 뒤를 잇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의 뭐 유명한 철학자들, 근세의 철학자들, 또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이 플라톤의 이 필로소피를 결국에는 정설로 채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겼다는 게. 그래서 주류가 된 건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에이, 그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동의를 해서 플라톤의 생각이 주류가 된 거지.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네. 억울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갖고 있는 뭐랄까 조금 난점? 부족한 점, 네. 난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합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플라톤이 이겼으니까 플라톤이 최고야 이게 아니고요. 그걸 다 걷어내고 이 소크라테스 생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의견만 얻을 수 있고 지식은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요. 철학은 이 다른 뭐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처럼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항상 추구하거든요. 모든 과학적 학문이 그렇지 않나요? 그 철학이 모든 학의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뭐 철학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의 본성이 어떻길래 인간이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걸까에 해당하는 근거가 안 나와 있다. 충분하지 못하다. 주장은 이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 약간 네. 부족한 느낌을 받는다 이 얘기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투 경기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가 깎이 이제 된 거예요. 이쪽은 이제 점수를 얻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난점은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결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의견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장은 지식일까 의견일까 하는 거예요. 의견 같아요, 저는. 자,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이것도 하나의 의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왜냐? 자기가 뭐라 그랬냐?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객관적 근거가 없잖아요. 자, 만약에 이것이 의견이라고 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도 골치 아파요. 결국에는 보편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네. 약간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느낌.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 모두 다 의견이에요. 독사예요. 그죠? 근데 지식은 얻을 수 없어요. 인간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것도 지금 한 의견이란 의견이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이런 주장,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식이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에게 들어맞는 보편성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플라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해버리면 안 돼. 왜? 그렇죠. 라이벌이니까. 라이벌이니까. 그럼 내가 플라톤 편으로 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장 선생님 폐교하고 가셔야겠네요. 그러니까 학교 통합돼. 학교문 닫아야겠네요. 학교 통합돼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포인트는 아까도 이제 불나방님이 뉴턴 얘기하셨잖아요. 네. 되게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철학에도 그렇지만 과학에는 보면 진보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턴 이전 사람과 뉴턴이 등장한 이후 사람은 다른 지식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 지식은 단지 그냥 다른 의견이 아니고 뭔가 더 진보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요? 우리 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안 보이시나 봐요. 안 들리세요? 제가 지금 약간 신기가 빠져가지고 신기가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안 보여.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죠? 과학에 진보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예언했던 그 과학적인 예측이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맞았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사례가 지금 신문 기사에도 막 그렇죠. 나오고 있지 많죠.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옛날에 중력파를 예측했는데 검출이 됐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에이, 지식은 얻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사례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식과 과학의 발전이 이소크라테스가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사상을 철저히 깨부숴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남았는데요. 네. 이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이요. 놀랍게도 인문학 전통의 아버지인 거예요. 학교 세워서 그래요? 단순히 학교 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자, 우선 그러면 이 인문학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인문학은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인문학은 뭘 추구하느냐? 자, 인간이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꾸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냥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공동체를 꾸려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습득해야 돼요. 그 목적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함양하는 것을 바로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소크라테스도 그런 걸 강조하지만은 그 공동체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언어를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만 또 문법만 배웠다고 해서 안 되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상황에 맞게끔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표현하는 능력을 인문학에서는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 문학작품 그런 것들을 읽는 것을 상당히 권장하죠. 그러니까 문학작품을 보시면은 표현하는 방법에도 도움이 되지만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 옆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또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지식과 지혜가 고전 작품, 문학이나 시작품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읽고 습득하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철학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고 옳은 판단을 추구해요. 그게 한 번에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어떤 생각을 통해서 또 근거를 뒷받침하는 이 작업을 계속 해갖고 지식을 추구하는 게 이제 철학인데, 많은 분들이 철학은 인문학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학이 인문학에 이렇게 뭔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대학이 이 철학이 상당히 포지션이 애매하거든. 과학도 아닌 것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어떤 뭐랄까 이걸 좀 단과대를 편성할 때? 짜야 되는데 네. 그 인문대를 만들고 그 밑에 넣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하면 인문대에 소속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 밑에 철학이 들어가 있는 가보구나라는 생각이 편견인데요.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단지 고전책을 읽고 뭔가 생각을 나누는 정도, 좋은 얘기하는 정도로 그치는 뭔가구나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철학도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이렇게 독자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플라톤과 막 치열하게 논쟁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필로소피를 둘러싼 그런 논쟁을 했고, 자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식을 추구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잘 표현하고 잘 사리분별을 잘하는 웅변로 잘 표현하는 사람을 키우려고 학교를 만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오늘날 인문학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 학자로 재평가가 된 거예요. 살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열심히 살고 봐야 돼, 일단. 철학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위에 보이는 이메일로 네오님께 이메일을 써주세요. 네오님께서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댓글도 좋고요. 그 답변을 제가, 좋은 질문은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답변도 제가 방송에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도 어쩌다 철학의 빌라방이었습니다. 네오였습니다.